아이들은 말한다. 저는 꿈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빚는 아이들.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 별을 동경하는 때가 있었다. 그리고 다 커버린 우리의 눈에는 저 하늘이 너무 새카면서 별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아 더 가까이에서 더욱 선명히 빛날 뿐이었다. 바로 우리들의 아이들이었다. 우리들이 별이었다. 혹자는 말한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고. 정말 그럴까? 재능충 유전자로 또 심지어 노력조차도 재능이란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역행자라는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에게 재능충이라 하는 건 자기 방어 기제일 뿐 누구나 하면 된다는 듯이 말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바꾼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믿음의 힘을 자처하고 살아도 그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구가 하나 있다. 분야별 성취 대비 노력의 비중인데 결과는 참담했다. 게임 분야는 26%, 교육은 4%가 노력이라고 한다. 대중은 참혹해했다. 나머지 96%에는 선천적 재능 등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기사 글에는 한 가지 악의가 숨어있다. 그리고 공부는 재능과 노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우리들은 착각해왔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방금 전 데이터마저 이를 증명한다. 저 96%에는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 자본, 학군, 밥상머리 교육, 운, 인맥, 심리상태, 성격, 주위 사람들 모든 것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성적 따위에 숫자 오르고 내리기를 재능과 동등한 비율로 비교할 거면 그냥 IQ 테스트로 사람을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인류의 실수였다. 사람들은 믿었다. 노력의 가능성을. 그리고 바랬다. 괜찮아서 태어날 용을. 그런 아이들에게, 보통의 우리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요람은 바로 학교였다. 공교육이었다. 공교육이 우리의 노력과 합쳐진다면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적어도 1960년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산산이 박살났다. 어떤 박사의 보고서 때문에. 1960년 냉전시대 미국은 믿었다. 저 가증스러운 소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육뿐이다. 그렇게 시작된 미쳐버린 교육열. 전 국민의 핫 이슈는 교육 불평등 해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제임스 콜먼 교수는 도대체 어떤 요소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미국 의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연구를 시작했다. 그 규모는 무려 4,000개 학교 60만 학생, 전례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표본은 교육 불평등을 뿌리 뽑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수치화된 듯했다. 그들은 예상했다. 교육 불평등은 인종차별, 빈부격차, 타고난 지능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이를 보완한다면 불평등은 뿌리 뽑힐 것이라고. 유능한 교사들이 최고 수준의 학교에서 첨단 교수학습법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선진 교육을 누리게 한다면 포스트 콜드워의 지배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1966년 세계 교육계에서 두고두고 화제되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렸던 최악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콜먼 보고서. 교육의 불평등은 국가도 빈부도 재능도 노력도 아닌 가정 환경이 초래했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발표해버렸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흑수저라는 개념이 세상에 최초로 공개된 이야기이다. 학력은 재능이나 빈부일 거라 생각했던 우리들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것이다. 부자 집안의 열등생이나 개천 출신의 용들은 단순한 아웃라이어 돌연변이일 뿐 모든 국민 학업 성취도의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패러다임을 개박살낸 것이다. 우리 곁에 내려앉은 별들을 빛바래게 한 범인은 다름 아닌 우리였다.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믿음의 힘, 두뇌의 기능을 다시 분석해보자. 그러면 생기는 의문점 하나. 환경이란 무엇인가? 환경이 뭐길래 개천의 용이 엘리트 가정의 열등생보다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믿음,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 또한 환경의 일부란 것인가? 60년대 사람들 또한 연구에 의문을 갖고 환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돈이지 않느냐? 학군이, 사교육이 환경이지 않느냐? 아니었다. 그건 일부일 뿐 핵심이 아니었다. 가까운 지인에게서 극단적인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 학교에 항상 떡진 머리, 더러운 교복으로 다니며 성적은 고사하고 한글조차 어눌했던 초등학생 아이. 선생님이 챙겨주기도 벅차서 행정직원, 심지어 조리원들까지 나서야 했던 그 아이의 부모 두 분의 직업은 모두 대학 교수였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그 아이를 금칠된 집안의 흑수저로 만들었을까? 그 아이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동화책도 따뜻한 밥상도 꿈꾸는 요람도 가정교사도 상냥한 인사말도 부모조차도 그 무엇도 없는 싸늘한 집에서 볼 것도 놀 것도 먹을 것도 울 것도 웃을 것도 배울 것도 하나 없이 유년 시절을 날려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교육학서적 학교 속의 문맹자들에서 비슷한 사례를 다룬다. 남의 이야기일까? 돈 없는 자들의 얘기일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능 있는 자들의 대부분은 부자였을까? 돈이 아니었다. 엘리트 학군이 아니었다. 물론 영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과정이 즐거웠다. 성공 경험을 쌓아 올렸다. 도중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까지 생각했겠지만 경험이, 청사진이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다. 달려가게 만들었다. 자이든 타이든 그것들은 모두 환경으로부터 왔다. 그 청사진은 모두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커 나가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부모들 중 일부가 단지 개천 근처에 살았을 뿐이다. 단순한 정성으로는 안 된다. 관심만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지식과 감정과 성격을 모두 올바르게 쌓을 수 있는 최적의 테크트리를 배워야 한다. 말처럼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살고 살아온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엘리트 부모들은 안다. 자녀가 나보다 더 나으려면 끊임없이 더 나은 내가 되거나 나보다 훌륭한 멘토를 붙여야 한다는 사실. 아니, 정성이 없었다 해도 괜찮다. 인류의 스승들이 그들의 지혜를 책으로 남겨놨기에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우리의 유전을 초월한 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다.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환경은 의지를 줄 것이다. 확신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차가운 방구석에서 홀로 찬란히 빛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노력이라고 불러왔다. 자식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는 의지의 선순환을, 부모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성을, 올바른 정성을, 어쩌면 경제력보다 중요할지도 모를 이 가치들을 한때 찬란했던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보기를 바라기에, 한때 누군가의 존재 의미였던 우리가 새로 태어난 우리들의 존재 의미에게 별보다 찬란하게 꿈꾸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조심스레 외쳐본다.